소니에게 다이어가 뭔 짓을 했냐면 토트넘 전동료 모우라 손흥민 캡틴 축하 인사 건네며 이전 다이어 만행 영상 재조명하며 대놓고 참교육 상황 초토화. 감독 눈밖에 나버린 에릭 다이어, 토트넘, 가 보드진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당장 벤치 신세로 전락해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영국 언론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디어 골드는 10일 한국 시간 팬들과의 Q&A 시간을 통해 다이어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알려진 두 사람 간의 회의 비하인드를 전했다. 기자는 두 사람의 미팅에 대해 내가 이해한 바로 다이어가 레비 회장에게 미팅을 요청했다. 라며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자신을 이적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이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주전 경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해 한 선수가 영입되면 임대 이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벌리가 그에게 임대 제안을 했지만 당시 구단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설명했다. 앞서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 영국파는 1일 토트넘 호스퍼가 에릭 다이어를 임대 영입하고 싶은 벌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2023 여름 이적 시장은 지난 6월에 시작돼 한국 시간으로 9월 2일 오전 7시에 문을 닫았다. 이적 시장 막바지의 출전 시간을 위해 토트넘 내에서 전력외로 분류된 다이어가 예상외로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토트넘 수비수 다이어는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방출 명단에 오르며 토트넘 이적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2014년 스포르팅에서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겪었다. 특히 2018-19 시즌부터는 주전으로 출전하는 비중도 줄어들며 나오는 경기마다 실수를 연발해 팬들을 분노하게 했다. 2023-24 시즌을 앞두고 팀의 지휘봉을 잡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미키 판 더 벤이라는 유망한 수비수를 영입하며 다이어의 기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다이어는 시즌 개막 후 리그 3경기에서 모두 명단 제외됐으며 30일 열린 토트넘과 풀럼과의 풋볼 리그컵, EFL컵 2라운드 경기조차도 명단에 없었다. 결국 다이어는 이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간 관심을 보였던 사우디아라비아 구단과 풀럼 등도 협상을 추진하지 않으며 토트넘과의 계약 마지막 시즌을 벤치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다이어에게 갑작스럽게 관심을 내비친 구단은 바로 분데스리가 최고의 구단인 바이에른 뮌헨이다. 뮌헨 소식에 정통한 스카이 스포츠 독일 소속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29일 한국 시간 다이어는 계속해서 뮌헨에 제안됐다 라고 보도했다. 플레텐베르크는 다이어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어 뮌헨 내부적으로 이적 가능성이 논의 중이다. 다이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뮌헨 이적 목록에 있다. 라며 뮌헨이 다이어 영입을 고려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뮌헨 외에도 다른 구단들의 관심도 뒤따랐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뮌헨이 다이어 영입을 제안했으며 도르트문트도 다이어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며 다이어 영입을 위해 분데스리가 최고 구단들이 경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매체에서는 다이어의 멀티성에 뮌헨이 관심을 보였다는 분석까지 등장했다. 독일 매체 FCB 인사이드는 다이어는 현재 토트넘과 계약을 맺고 있지만 뮌헨에서 그의 옛 동료인 케인과 만날 수 있다. 다이어는 다재다능한 수비수이며 중앙 수비수뿐만 아니라 오른쪽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다. 다이어는 뮌헨의 옵션이다. 라며 다이어가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어는 실제로 토트넘 입단 초기만 해도 중앙 수비수보다는 3선에 위치하며 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속도나 여러 문제를 보이며 중앙 수비수 자리로 이동에 적응했다. 다이어에 대한 뮌헨의 관심에 케인의 입김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 매체 토크스포츠는
이번 여름 토트넘에서 뮌헨으로 이적한 케인이 토마스 투엘 뮌헨 감독에게 다이어를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토트넘에서 호흡을 맞췄던 케인이 다이어를 구단에 추천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내에서도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된 다이어를 두고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빅클럽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경쟁을 펼치는 보기 드문 상황을 연출한 가운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벌리도 다이어 영입 레이스의 가세에 눈길을 끌었다.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위를 차지하며 2부 리그인 EFL, 잉글리시 풋볼리그, 챔피언십으로 강등됐던 벌리는 맨체스터 시티 레전드 뱅상 콩파니 감독 지도하에 리그 7경기를 남겨두고 최소 2위를 확보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다이렉트 승격 티켓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2020년 현역 은퇴를 선언한 뒤 벨기에 리그에서 RSC 안더레우트 사령탑으로 지도자 삶을 시작한 파니 감독은 2022-23 시즌을 앞두고 번리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벌리에서 콩파니 감독은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클럽을 1년 만에 다시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복귀시켰다. 벌리도 다이어 영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엔 스웨덴 수비수 얄마르 에크달의 부상과 연관이 있다. 에크달은 지난달 31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2023-24 시즌 리그컵 2라운드 맞대결에서 선발로 나와 후반 14분에 부상을 입어 들 것에 실린 채 그라운드를 빠져났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비수 한 명이 당분간 전력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이자 벌리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한 다이어를 한 시즌 임대 영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벌리의 제안을 토트넘이 거절했다. 이에 대해 디 애슬레틱은 벌리는 토트넘에 다이어 임대 영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라며 다이어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에 토트넘은 다이어가 계약 연장에 서명할 경우에만 선수의 임대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이어가 선호하는 건 이번 시즌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우고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여름에 이적하는 것이라며 그는 이제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다이어의 계약이 2024년 6월에 만료되기에 영구 이적이 아닌 임대 제한이라면 다이어가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지만 다이어가 내년 여름에 FA, 자유계약 선수, 이적을 꿈꾸면서 상황은 안개 속으로 빠졌다. 토트넘 팬들은 오랜 시간 클럽에 몸담았음에도 실수가 잦아 신뢰를 주지 못한 다이어와 빨리 결별하길 원하지만 토트넘은 이적료 영원에 내보내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고 싶었다. 결국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면서 다이어로 이적료를 회수할 방법은 사라졌다. 레비 회장도 그간 헌신한 다이어를 이적료 수익 없이 내보내는 것은 원치 않지만 기량이 많이 떨어진 그를 판매하는 건 쉽지 않았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의 추락으로 벤치만 달구는 신세가 됐다. 당장 탕기 음돔벨레, 다빈손 산체스, 세르히오 레길론 등 전력의 자원들이 갈라타사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임대 혹은 이적을 선택했지만 다이어는 잔류했다. 겨울 이적 시장 전까지 시즌 초반 그가 토트넘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게 됐다.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해냈다. 네이마르, 전설, 펠레 넘어 브라질 최다 득점자, 77골 고지 넘어 79. 네이마르가 기어코 해냈다. 31세 나이에 브라질 대표팀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섰다. 마에 77 고지를 넘었다. 브라질은 9일 오전 9시 45분 한국 시간 브라질 벨랭에 위치한 이스타지오 올림피코 두 파라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1차전에서 볼리비아를 5에서 1로 대파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선두에 위치했다. 브라질은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섰고 호드리고, 네이마르, 하피냐가 뒤를 바쳤다. 카세미로,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중원을 지켰으며 헤낭 로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다닐루가 400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에데르송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볼리비아는 5-4의 1 포메이션을 내세웠다. 마르셀로 모레노가 원톱에 배치됐고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 보리스 세스페데스, 가브리엘 빌라밀, 디에고 베아라노가 미드필더진에 이름을 올렸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마르셀로 수아레즈, 아드리안 후시노, 하이로 킨테로스, 디에고 메디나가 500작을 이뤘으며 기에르모 비스카라가 골문을 지켰다. 전반 24분에 브라질의 선제골이 나왔다. 하피냐의 문전 슈팅이 골키퍼 손을 맞은 뒤 수비수를 맞고 옆으로 흘렀고 이를 호드리구가 놓치지 않고 밀어넣었다. 후반 들어 추가골이 나왔다. 후반 2분,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은 하피냐가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파포스트를 향한 낮은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후반 8분, 기마랑이스가 절묘한 사이 패스를 넣었고 호드리구가 침투한 뒤 침착한 문전 마무리로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 16분,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하피냐가 우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올렸고 호드리구가 걸려 넘어지며 공이 옆으로 흘렀다. 이를 네이마르가 지체 없이 슈팅하며 골망을 갈랐다. 네이마르는 코너 플래그 쪽으로 뛰어간 뒤 눈을 질끈 감았고 이내 하늘을 쳐다봤다. 볼리비아가 만회했다.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빅토르 아브레고가 볼을 달고 질주한 뒤 페널티 박스 라인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고 공은 크로스바를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경기 종료 직전 브라질이 재차 득점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하피냐가 페널티 박스 우측면에서 드리블 후 올렸고 네이마르가 가볍게 발에 맞히며 골문을 열었다. 네이마르는 지난 2010년 8월 18세 185일의 나이로 미국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데뷔골까지 만들면서 스타 탄생을 알렸다. 이후에도 꾸준하게 소집됐고 각종 대회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다. 특히 지난 2022 국제축구연맹 FIFA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득점하며 브라질 역대 득점 랭킹에서 펠레 77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네이마르는 대기록까지 딱 한 골이 필요했다. 하지만 전반 초반 페널티킥, PK를 실축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다 후반 16분 득점함에 따라 브라질 대표팀에서 78호 골을 달성하면서 기존 펠레의 77골을 넘어 단독 1위가 됐다. 네이마르는 멀티골을 터뜨림에 따라 79호 골까지 늘리게 됐고 전체 기록은 125경기 79골 57도움이다. 친선 경기에서 70경기 46골 30도움, 월드컵 예선에서 25경기 16골 17도움, 월드컵 본선에서 13경기 8골 4도움, 코파 아메리카에서 12경기 5골 4도움,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5경기 4골 2도움이다. 그 외의 기록을 보면 네이마르는 125경기 동안 91승을 거뒀으며 77분당 공격 포인트 1개, 총뛴 시간만 413분을 올렸다. 그리고 445개의 기회 창출, 622개의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다. 글로벌 매체 ESPN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이 기록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펠레보다 나은 선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항상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브라질 축구와 대표팀 역사에 내 이름을 쓰고 싶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해냈다. 라고 밝혔다. 함께 멀티골을 기록한 호드리구는 네이마르는 내 영웅이다. 오늘은 내 기억 속에 아주 특별한 날로 남을 것이다. 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페르난도 지니스 감독 대행은 네이마르는 골을 넣고 기록을 깨고 대표팀과 함께할 위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네이마르는 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렸다. 네이마르는 클럽 소속으로 산투스,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거머쥐었지만 유독 브라질 대표팀과는 연이 없었다.